이낙연 캠프의 입장, 민주당 결선 투표자 관련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게 왔습니다. 설론 공동선대위원장님과 이병훈 의원님 그리고 박광원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광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광원입니다. 제가 약 2, 3주 전에 이 정세균 후보님의 사퇴와 관련해서 정세균 후보님이 득표한 표를 무효 처리한다는 우리 당 선거관리위원회 유권 해석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특별당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특별당규 제59조와 60조가 서로 충돌해서 불완전 조항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으나 지금 경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다. 그래서 후보자들에게 더 이상 사퇴하지 말아달라고 선관위가 요청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이 결정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리고 규정을 명확하게 해석해서 바로 잡으면 될 일을 그것을 바로 잡지 않고 후보들에게 사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다는 것은 공당으로서는 참으로 체면의 손상을 불가피하게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규정의 해석을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당 지도부에게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당 특별당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특별당규 제59조의 1항을 보겠습니다. 1항을 보면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해석은 아주 간단합니다. 뒤에 2항을 보면 됩니다. 2항에 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 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 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김두관 후보님이 사퇴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투표 선택지에 김두관 후보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퇴한 후보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한다는 이 59조 1항은 바로 김두관 후보님과 같은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후보가 사퇴했을 때 그 사퇴한 후보에 대한 투표는 무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여태까지 후보에 대한 모든 득표를 무효로 하는 것으로 과잉 해석하고 잘못 해석한 것이 우리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 해석이고 최고위원회가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잘못된 해석을 그대로 당 지도부가 인정한 꼴이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어느 후보, 이낙연 후보의 문제나 이재명 후보의 문제나 다른 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당의 경선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선거 결과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검토를 다 마친 결과 59조 1항은 소급표가 아니라 장래효를 규정한 것이다. 소급, 이미 투표가 이루어져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표를 한 그 득표를 무효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사퇴한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투표하는 행위, 장래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무효로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나 결선 투표 정신에 맞다는 겁니다. 이 59조 1항을 어느 한 후보가 지금까지 득표한 득표 수가 있는데 경선 중간에 사퇴했다고 해서 그걸 전부 무효로 처리한다고 하면은 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선 투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 후보가 49.9%를 득표했을 경우 그 후보가 1위 후보일 경우 반드시 결선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선 투표 결정되기 직전에 한 후보가 사퇴를 해버리면 50%를 초과해서 50.001%를 득표했다. 이러면 결선 투표가 없이 그 후보가 당선인으로 결정이 되는 대단히 문제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당 지도부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 제188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가 끝나서 후보자가 확정될 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 총선거를 예로 들겠습니다. 어느 한 지역구에서 저녁 6시까지 투표가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선인이 결정되려면 개표 작업이 다 이루어져서 새벽 2시나 3시에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어느 후보가 불가피하게 사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퇴를 하거나 사망을 하거나 다른 일로 후보 자격이 박탈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공직선거법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그 사퇴한 후보가 2위 득표자일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퇴한 후보가 1위 득표자,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일 경우 사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제끼고 차점자, 2등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없음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투표가 다 끝나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퇴했을 경우 그 유권자의 기표행위, 투표행위는 다 유효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정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원의 권리당원이나 선거인단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해서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한 득표는 다 유효한 것입니다. 여전히 후보가 사퇴했다고 해서 그 후보에게 투표한 표까지 전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선 투표제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당초 그 후보자에게 투표를 했던 유권자의 표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규정이 서로 59조와 60조가 충돌해서 문제가 있는데 현재 경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개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21대 대통령 선거 선출을 위한 특별당규를 제정할 때 그때 고치면 될 일입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고치면 되는데 규정을 고치지 않고 해석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서 이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해석을 갖고 계속 당 지도부가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유권 해석을 통해서 규정의 유권 해석을 통해서 경선이 전혀 엉뚱한 결과로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당이 경쟁력을 보강하고 우리 당 후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손상시키는 결정을 고집하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로서는 대응하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유권 해석의 오류가
단순히 어떤 후보, 다른 한 후보의 경선 후보의 사퇴로 인해서 발생한 후보자 결정에 심각한 오류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우리 당 후보의 경쟁력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다시 판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